여러분들, 일단 오늘의 여는 노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거는 일단 에일리가 커버한 거, 그 다이너마이트 커버한 노래가 되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음악 커버하는 걸로 유명한 유튜버들도 다 한 번씩은 한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에일리가 좀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에일리도 막 노래를 커버해서 올린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다이너마이트, 이 에일리 버전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에일리라는 가수가 되게, 물론 지금도 되게 인기 있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제 생각에 에일리라는 가수는 좀 더 많이 떠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에일리. 네, 너무너무 실력도 있고, 특히 저 다이너마이트 커버한 것만 봐도 그 스타일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고, 어쨌든 요거를 받고 이따 쉬는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은 BTS가 한 라이브, 본인들이 직접 한 라이브랑 기타로 커버를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서 들었던 건데 기타로 커버한 거 되게 좋은 게 있어서 이따 쉬는 시간에는 요런 걸 들을 거예요. 네, 오늘은 다이너마이트 특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자면, 우리 사전 강의가 있었죠. 사전 강의로 뭘 했냐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이번 주에 하게 될 요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할 거는 요게 다예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만 잘 알고 있으면은, 이미 사전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죠.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별거 없다. SVD만 잘 알고 있으면은 더 이해할 거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사전 강의로 SVD를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SVD 보충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가지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보충을 하고 PCA 본론에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다루게 될 내용으로는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차원 축소라고 하죠. 이제 되게 높은 차원의 어떤 입력값을 낮은 차원으로 축소를 하는데, 그냥 차원을 줄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차원에, 이거 왜 아직도 떠있냐? 뭐 10차원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뭐 5개를 생략을 해버리고 5차원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5개의 차원을 없애다 보니까 그거는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차원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차원을 효과적으로 축소를 할 수 있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PCA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의 개념에서 PCA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리덕션 내지는 프로젝션이랑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할 거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PCA 실습을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그 강의 의견을 받고서 이제 조금 반영을 한 게, 이론이랑 실습 수업을 완전히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두 개를 자꾸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이론이랑 실습을 그냥 딱 잘라서, 뭐 모르겠어요. 이론 수업 듣고 며칠 있다가 실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실습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쪼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SVD 보충하고 PCA 본론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PCA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걸로, 실습에 집중을 하는 걸로 할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SVD를 조금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3단계 행렬을 3단계로 쪼개서 봤어요. 행렬을 3단계로 분해를 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은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눈다고 했어요. 여기서 U랑 V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였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싱귤러 밸류들로 이루어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요거를 3단계로 거치죠. V 트랜스포즈를 먼저 거쳐서 V 트랜스포즈 X라는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벨을 하죠. 시그마가 근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다 보니까 그냥 각각의 자리에다가 싱귤러 밸류를 곱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U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스팬을 하죠. 요렇게 X라는 입력으로부터 AX라는 어떤 새로운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 과정이 요렇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를 지난 사전 강의에서 봤잖아요. 그쵸?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V 트랜스포즈 X를 먼저 보자면, V에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로우 벡터로 들어가 있죠. 원래 V라는 행렬에는 이렇게 V1, V2, 뭐 V3라는 컬럼 벡터들이 있는데, 요 V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다 보니까 이 컬럼 벡터들이 전치가 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X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행렬 곱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첫 번째 자리에는 V1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V의 첫 번째 컬럼 벡터랑 X랑 내적을 한 스칼라가 들어가요. 두 번째 자리에도 스칼라가 들어가는데, V의 두 번째 컬럼 벡터, V의 두 번째 컬럼 벡터랑 X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게 들어가고, 이렇게 쭈쭈쭈쭈쭉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n 바이 1짜리 벡터가 나와요. 그쵸? 요게 사실 보면은 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뭐 n 바이 n, d 차원으로 할까요? d 바이 d짜리 행렬에다가 d 바이 1짜리 벡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개를 곱하면 d 바이 1짜리 벡터가 나옵니다. 요게 1단계였죠. 2단계, 거기에다가 얘를 또 곱해줘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시그마 1, 시그마 2, 뭐 시그마 d, d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에다가 벡터가 하나 곱해지죠. 요런 벡터가 하나 곱해져요. 요 d 바이 d에 d 바이 1짜리가 곱해지거든요. 근데 요거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시그마 1 v1 x, 시그마 2 v2 x, 요렇게 시그마 d v d x, 요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은 얘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다 보니까 얘는 얘랑 곱해지고, 얘는 얘하고 곱해지고, 얘는 얘하고 곱해지고 하는 형태로 나와서 요렇게
원래 앞에서 구했던 게 요 V1x, V2x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각각의 시그마 배만 하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할당된 시그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V1은 시그마 1이랑 곱하고 V2는 시그마 2랑 곱하고 마지막 거는 마지막 시그마랑 곱하고 해서 쭈쭈쭈쭈 다 스칼라벨을 하는 거죠. 여기 얘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벨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다가 싱귤러 밸류를 이용을 해서 스칼라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u를 곱해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은 요거였잖아요. 요거에 뭘 곱해요? u1, u2 이렇게 해서 ud라고 해서 그러니까 u라는 행렬을 이렇게 컬럼 바이 컬럼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내면은 요거 d by d의 행렬이고 요거 d by 1짜리 벡터거든요. 요거 두 개의 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요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첫 번째 벡터에 요 첫 번째 자리에 스칼라를 곱하고 여기 두 번째 벡터에 두 번째 자리에 스칼라를 곱하고 해서 다 더하는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몇 번 봤어요. 또 u2라는 벡터에다가 요 스칼라를 곱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컬럼 벡터에다가 마지막 자리에 스칼라를 이렇게 곱해서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로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렇게 풀어서 써도 되죠. 요게 사실 뭐다? AX다. 그러니까 X라는 벡터에다가 행렬 A를 곱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요렇게 세 단계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고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었나요? 사전 강의 들으면서?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를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막 이런 거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사는 동네 그리고 Y가 사는 동네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두 동네 사이에는 AX라는 형태로 여러분들 이거 사실 선형대수에서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뭐 요거를 뭐 컬럼 스페이스니 로우 스페이스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플랭크가 아닌 경우에는 뭐 널 스페이스가 생기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다 배제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선형대수 좀 제대로 배운 분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우 스페이스랑 컬럼 스페이스 사이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사는 동네가 있고 예를 들어서 2차원이라고 합시다. 또 Y가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얘도 2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게 각각 2x1이고 2x2 행렬에 대해서 2x1짜리 벡터를 곱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V1이랑 V2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 항상 수직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어디 위에 있어요? 유닛 서클 위에 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죠. 왜냐하면은 V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니까 V의 컬럼 벡터들은 항상 서로 수직이어야 되고 그 크기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면서 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만족하기 이렇게 V1, V2가 있다고 합시다. V1, V2가 있다는 게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은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V1이랑 V2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돌려보면 알겠지만 A를 넣어서 SVD를 수행을 하면은 V도 주고 U도 주고 시그마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행렬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U는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U1이랑 U2가 이렇게 수직이고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위에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x라는 벡터가 요렇게 주어진다고 해요. 근데 얘가 마침 뭐냐면은 뭐 조금 인위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x라는 벡터가 마침 v1 방향으로는 2배고 v2 방향으로는 1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v1이 되고 여기가 1v2가 되는 그런 벡터라고 해요. 그런 벡터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x를 이렇게 a라는 행렬을 통해서 y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 요때 우리가 시그마 1은 뭐가 나온다고 해볼까? 2가 나오고 시그마 2로는 1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A라는 행렬은 요 V랑 요 시그마랑 요 U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결정되는 순간 요 V, 시그마, U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라는 벡터가 들어왔어요. X라는 벡터가 들어왔을 때 요거 먼저 요 방향의 컴포넌트, 요 방향의 컴포넌트는 뭐가 돼요? 여기로 갈 텐데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V1 트랜스포즈 X가 2가 됐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시그마 1배를 해야 되죠. 2배를 해야 되죠. 거기에 U1 방향으로 전개를 하면 되죠. 스팬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풀면 4U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X라는 벡터 안에서 요쪽 방향 컴포넌트랑 요쪽 방향 컴포넌트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결국에는 요 원래 벡터를 여기에다가 내적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적을 했더니 2라는 값이 나온 거고 여기 2라는 값이 나온 거고 거기에다가 싱귤러 밸류만큼 곱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싱귤러 밸류도 2배였죠. 그러니까 4U1으로 나와야겠죠. 여기가 4U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너무 지저분해졌네. 지금 X라는 벡터는 얘랑 얘로 이루어졌는데 요거만 떼놓고 보면은 얘는 A를 통해서 뭐가 되냐? 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러니까 얘죠 얘. X라는 벡터의 V2 방향으로의 성분은 1이에요. 그러니까 X라는 벡터의 V2 방향으로의 성분은 1이고 여기에다가 시그마 2배를 하죠. 시그마 2도 지금 얼마예요? 1이죠. 요거를 U2 방향으로 이제 스팬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거가 되겠죠. 요거 다 곱하면은 1U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Y라는 벡터는 뭐다? 얘하고 얘를 더한 뭐 요거가 Y가 되겠죠.
정확히는 4u1 더하기 u2가 돼요. 여기 4u1은 어디서 왔냐? EV1에서 왔어요. u2는 어디서 왔냐? u2는 어디서 왔냐? 여기 v2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쓰자면 주어진 벡터 x를 v1, v2, 뭐 vd 방향의 성분을 검사하는 거죠. v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은 이 x를 v에다가 각각 v1, v2, v3, v4에다가 각각 내적을 해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 x가 v1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v2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vd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있냐를 검사 내지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다 서로 수직이니까 겹치는 성분 없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번에서 구한 성분값, 예를 들면은 v 요 성분값이죠. 에다가 싱귤러 밸류 시그마를 곱하는 게 두 번째죠.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럼 요것도 스칼라고 여기도 스칼라였으니까 그러면은 2번에서 구한 성분의 성분 곱하기 배수가 된 거죠. ud로 스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d vd x에다가 ud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요거죠.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요런 그림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난 사정각이 마지막 그림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V1, V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얘가 찌그러져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찌그러져요. 색깔을 달리 할게요. 예를 들면은 시그마 1 U1이 여기가 되고 뭐 시그마 2 U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력 공간 내지는 X가 사는 공간이 여기고 Y가 사는 공간이 여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어진 입력이 여기에 딱 떨어지면은 그 벡터는 요렇게 변환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요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오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방향으로 내적을 취해 본 다음에 각각의 방향으로 스칼라벨을 해서 찌그러뜨려서 싱귤러 밸류만큼 곱하면은 얘네들이 찌그러지잖아요. 그쵸? V1 방향으로는 V1 방향으로는 시그마 1만큼 배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V2 방향으로는 시그마 2만큼 배수가 될 거예요. 이게 뭐 1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은 서로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축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축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 공간에서는 요렇게 유닛 서클로 나왔던 애가 이렇게 출력 공간에서는 타원으로 나온다 가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좀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 차원을 축소하는 거예요. 차원을 축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하게 될 뭐 PCA도 있고, 지난 학기에 했었지만
뭐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쪼개는 건데 뭐 좀 구속 조건이 달라지는 그런 디컴포지션을 쓰는 건데, 요거는 뭐 이제 이미지의 리덕션에 좀 쓰이는 방법이고, 또 뭐 있지? 뭐가 있을까? 뭐 제가 아는 방법은 요 정도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뭐 머신러닝 수업에서 제일 맨 처음에 배우는 차원 축소 방법이 보통 PCA가 될 거예요. PCA. 그래서 이 PCA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차원을 줄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이 크면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단점이라던가 한계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차원이 너무 크면은 뭐 학습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라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거리 같은 것만 계산을 하려고 해도 차원이 커지면은 막 그거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막 지수적으로 비례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줄여야 할 일이 좀 많아요. 차원을 줄일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차원을 어떻게 줄여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3차원의 공간이 있죠. 3차원의 데이터가 있어요. 3차원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2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싶어요. 한 차원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이 한 개 차원을 어느 방향으로 줄일 거냐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기 우리가 3차원 공간 안에 여기 2차원의 평면을 하나 만들었죠. 2차원의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2차원의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평면하고 수직한 방향이 있을 건데, 요 방향, 이 방향으로의 데이터는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파란색 점으로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파란색 점들을 여기 이 회색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션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수직한 방향의 값은 날아가는 거죠. 수직한 방향으로의 값은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3차원으로 값이 있을 때, 이게 뭐 1,1,5라는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뭐 여기쯤에 이렇게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여기 요 평면에다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1,1,0이라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값은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평면 상에서는 요 축은 없으니까 그냥 1,1이라고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축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수직으로 떨어지는 어떤 평면이 아니라 조금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다가 값을 떨어뜨리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는 요 방향, 여기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 요쪽 방향으로의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 평면 위에서, 여기 2차원 평면 위에서만 표현을 할 거지,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정보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이제 평면 위에다가 투영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은색의 점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요러한 차원 축소는 잘된 차원 축소일까요?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은 차원 축소일까요? 아니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약간 원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요런 데이터가 지금 3차원 공간상에 있어요. 요런 데이터가 있어요. 1번 평면은 요렇게 세웠어요. 2번 평면은 어떻게 세웠냐면은 막 요런 모양으로 세웠다고 해봅시다. 2번 평면은 요렇게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1번 평면 상에서 좌표계가 요렇게 있을 때 점들이 요렇게 나타났어요. 2번 평면에서는 좌표계가 요렇게 있는데 점들이 요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킨 거랑 2번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킨 거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좋다는 거는 어떤 게 더 이 데이터의 분포가 잘 살아 있을까요? 1번 한 명, 1번 2명, 1번 3명, 4명, 5.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번을 생각을 해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의 점들이 여기 이 빨간색의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막 그 자기 자리 위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지면서 우리가 손실된 정보 내지는 손실된 어떤 분포, 이거는 결국 뭐다? 평면에 수직한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투영을 시키는, 프로젝션을 시키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의 정보는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 2번 평면이 있었어요. 2번 평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되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2번 평면으로 할 때 이 2번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어떤 방향이냐면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2번 평면의 수직한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요. 요 축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보는 우리가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 이 평면, 여기 요 평면 위에서는 요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찌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축 방향으로 분포해 있는 정보는 그냥 다 똑같은 값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다 찌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3차원에서는 약간 원 모양,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를 해 있었는데 마침 이 타원 모양의 분포 중에 한 축 방향이 이 평면이랑 수직한 방향으로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색의 분포를 저 주황색 평면에다가 투영을 시켰더니 원이 아니라 이렇게 찌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분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 방향의 성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종이로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의 성분이 다 찌부가 돼 버리면서 요렇게 그냥 일자 데이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축으로는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뭐예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U1이라고 하고 여기를 U2라고 합시다. U2 방향으로는 데이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검은색 점들이 결국 값들인데 값들을 점으로 찍은 건데 U2 방향으로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값이에요. 뭐 0 아니면 뭐 0.1, 0.5 뭐 어느 되게 좁은 분포 안에 그냥 이 값들이 그냥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U2 방향으로는 되게 큰 넓은 분포를 가지면서 데이터가 분포를 보여주는데 U2 방향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분포를 하고 있었던 여기 이 찌부가 된 요 방향으로는 데이터가 또 되게 많이 분포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찌부가 돼 버리면서 다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보다는 1번 방향으로 축소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쵸. 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나은 축소의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사실 뭘 하는 거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로는 우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했죠. 요게 사실 한국말로 하면은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이게 사실 뭐냐면 베리언스를 최대로 만드는 쭉 방향 내지는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2차원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2차원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1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싶다고 해요. 1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죠. 1번, 여기 2번, 여기가 3번인 것 같아요. 여기가 1번 결과, 여기가 2번 결과, 여기가 3번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1번 축, 이 파란색의 점들, 2차원의 분포에 있는 이 파란색의 점들을 여기 C1이라는 1번 축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요렇게 분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 C1이랑 수직한 방향으로의 정보는 날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죠? 날아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로 가장 극단적으로 C2, 2번 C2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다 프로젝션을 시켜보면은 분포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넓게 분포해 있던 방향, 이 사실 공교롭게도 얘랑 수직했던 방향이죠. 얘랑 수직했던 방향의 정보는 다 날아갔어요. 여기로 그냥 찌부가 돼버렸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막 프로젝션을 이렇게 막 시켜보겠죠. 그랬더니 요런 분포가 나왔어요. 1번보다는 작고 2번보다는 크지만 여튼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이 3번 축이랑 수직한 방향으로는 날아갔어요. 우리가 이 1, 2, 3번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뭐로 선택을 해야겠어요? (1, 2, 3번) 중에 선택한다면 너무 쉽겠죠? 뭐겠어요 여러분들? 1번 1명, 2명, 3명, 4명. 그쵸. 당연히 1번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국 여기 앞에서 설명했던 이 얘기,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이 얘기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요, 요겁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차원을 줄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가 되는 방향이 결국 뭐다? 프린시펄 컴포넌트다. 주가 되는 성분. 데이터에 여러 가지 축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2차원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1차원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수없이 많은 경우의 축이 존재하잖아요. 지금은 1, 2, 3번만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그 축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지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축을 딱 하나 정한다 라고 하면은 어디로 정해야 되냐면은 베리언스를 최대로 만드는 축으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주성분.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다? 베리언스를 최대로 유지하는 그런 성분을 말합니다. 그게 PCA예요.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좀만 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PCA가 뭔지 알겠어요. PCA가 뭔지도 알겠고,
그게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것도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PCA를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D 차원의 데이터고 N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 X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D by D로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뭐 수치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예전에 뭐 할 때 구해봤는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었나? 그때 코베리언스 구하는 거 했었거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요렇게 구해요. 요거 시그마라고 하지 말고 우리 C라고 합시다. C. 우리 C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이 C라는 행렬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죠. 여기 시그마에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쵸?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D차원의 입력을 1차원으로 축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쭉 방향을 뭘로 고르면 되냐면요, V1으로 고르면 돼요. 얘를 2차원으로 축소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V1, V2로 고르면 돼요. 3차원으로 하고 싶다, V1, V2, V3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V1부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쭉 방향 있잖아요, 컬럼 벡터들, 그거를 고르면 돼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를 들어서 타원으로 나타나는데 어디가 장축이 되냐면요, 이 시그마 값이 제일 큰 데가 장축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값의 순서대로 축의 방향이 길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얘네들을 보통 정렬을 해서 요런 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V1이 제일 긴 축이 되죠. V2가 그 다음으로 긴 축이 되잖아요. V3가 이제 그 다음 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어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게 뭐냐면, 분산이 큰 쭉 방향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PCA를 한다라는 거는 분산이 큰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데이터가 있을 때 C1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C1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파란색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구해요. 코베리언스가 행렬로 나오잖아요. 스퀘어 매트릭스로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SVD를 적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C1 방향, C2 방향이 나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한번 구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SVD를 적용을 해요. SVD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럼 주축이 어디냐? 주성분이 되는 축이 어디냐?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대로 벡터를 선택을 하면 된다. 만약에 얘네들이 정렬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다? V1부터 순서대로 고르면 된다 까지 하고 쉴게요. 요거 이제 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좀 쉴게요. 내가 뭐 본다고 했었지?
여러분들 그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궁금한 분들?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 주차별 강의 여기 쭈쭈쭈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선곡표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안 나오고 있구나. 여기 쭈쭈쭈쭈쭈 우리 맨날 강의하는 거 정리하잖아요. 여기 선곡표를 만들었어요. 선곡표. 그래서 혹시나 내가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 노래들이 궁금하다, 여기 정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약간 에피타이저,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 거, 그리고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참고하면 좋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보여줬는지 여기 정리할게요.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선곡표 가면은 여기 선곡표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다음 학기에 어디를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여기 선곡표가 있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하던 거 마저 합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PCA라고 하면은 베리언스를 유지하는 축 방향 찾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베리언스를 유지하는 축 방향을 뭐라고 부른다? 프린시팔 컴포넌트. 한국말로는 주성분이라고 한다. 어떻게 찾냐? 1.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한다. 2.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SVD를 수행한다. 3.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대로 V의 컬럼 벡터를 골라간다. 그 V의 컬럼 벡터가 결국 뭐가 된다? 아이고, 주성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시간들은 결국 뭐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SVD를 수행을 하고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대로 V의 컬럼 벡터를 선택을 하는 게 왜 V의 컬럼 벡터가 분산이 최대가 되는 방향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요 그림을 설명해야 했던 이유가 그거죠. 분산이 최대가 되는 방향이 왜 하필이면 이 방향이 되는 건지, 왜 이 원이 저렇게 타원으로 찌그러졌을 때 타원의 그 장축 방향이 이 싱귤러 밸류가 큰 방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SVD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고, 결국 PCA는 뭐다? SVD를 하면 되는 거예요. SVD를 하면 되는 건데, 뭐에다가 SVD를 하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SVD를 하면은 끝이에요. 그거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시험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되게 제가 자주 물어봤던 문제예요.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나온 게 뭐 이거라고 해요. 뭐 해볼까? 아이고, 요렇게 하면은 요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죠? 되나? 4 3 되죠? 얘가 만약에 1 10 100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거 너무 크게 썼다. 이렇게 땡긴다고 이게 되나? 여러분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U랑 V가 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요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U에서 골라도 되고 V에서 골라도 되는데,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흘려 듣고 V에서 고르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C라는 행렬을, C라는 우리의 코베리언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어요. 만약에 1차원으로 축소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1차원으로 축소하려면은 3차원 벡터를 하나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은 뭘로 할래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후보가 3개가 있을 거예요. V의 컬럼 벡터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얘가 V1이죠. 얘가 V2죠. 얘가 V3예요. 얘네 중에 뭐 고를래요? 1차원으로 축소해야 돼요. V1 한 명, V2 한 명. 또 V3는 없어요? V3 한 명. 1대 1대 1인데 누구? 또 다른 사람. 3번 2명. 그쵸, 3번으로 골라야 돼요. 뭐다? 싱귤러 밸류를 봐야 돼요. 싱귤러 밸류를 보고 얘는 얘랑 엮이죠. 얘는 얘는 얘랑 엮여요. 얘는 얘랑 엮여요.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V3를 골라야 돼요. 2개를 고르라고 하면은 V3 다음에 뭘 골라야 될까요? V2 한 명, 2 2명, V2 3명. 그쵸, V2를 골라야 돼요. 큰 순서로 골라라. 그러니까 뭐가 큰 순서로? 싱귤러 밸류가 큰 순서로. 뭘 골라라? V의 컬럼 벡터를 골라라. 큰 순서로 고르라는 말이 결국 PCA는 SVD를 한 다음에 큰 순서대로 골라야 돼요. 큰 것부터 골라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보통 SVD를 하면은 우리가 요 똑같은 행렬, 요거 똑같은 행렬 써볼게요. 요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아우 팔 아파.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1, 10, 100이었던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111로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에 있던 거, 얘가 세 번째였잖아요. 얘를 첫 번째 자리에 오고, 여기 두 번째 자리는 그대로 하고,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첫 번째 거를 이렇게 갖져다 놓으면은 여기 이 가운데 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위에 걸로 구하나 밑에 걸로 구하나 똑같은 행렬이 나오거든요. 다만 표현만 순서만 바꿔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 가운데 거가 내림차순으로 되도록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경우에는 요 순서로 선택을 하면 되죠. 아, 이거 트랜스포즈를 뺐네.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은 맨 처음 것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하면 되고, 정렬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죠? 큰 순서부터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렬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큰 것부터 고르면 돼요. 근데 보통은 정렬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고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 이거 기출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미리 참고하세요. 네, 질문하세요. 날려버리지 말고 더하거나 곱해서 살릴 수는 없나요? 뭐 그런 방식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의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차원을 줄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x1, x2, x3라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3차원의 값이 있었는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요렇게 뭐 정의를 해서 이렇게 3차원에 있는 값을 가지고 2차원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지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인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세웠다고 합시다. 뭐 모르겠어요. 뭐 cx3에다가 뭐 x1, x2를 곱할 수도 있고, x2, x3를 곱할 수도 있고, 뭐 x1, x3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은진 학생이 원하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더하던가 곱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가설을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서 뭐 차원을 요렇게 줄일 거고,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뭐 A, B, C, D부터 해서 F까지의 이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베리언스를 최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만 사용을 해서 줄이겠다는 거였잖아요. PCA는 요거죠. 요거를 사용을 하되 베리언스를 최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어떤 그 조건 하에 요런 개수들을 찾은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은진 학생이 더하거나 곱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런 모델을 써본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더할 수도 있겠죠. 뭐 x1, x2, x3를 다 곱하는 걸 넣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세우기 나름이고, 어쨌든 그렇게 세운 모델이나 가설 하에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를 할 때 만족시키고 싶은 어떤 조건, 크라이테리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려는 그 개수들, 그 가설의 값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PCA는 결국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사용을 하겠다. 리니어 콤비네이션만 사용을 하면서 이제 베리언스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델 내지는 가설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어떤 조건 내지는 최적화라고 말을 해도 되려나? 요런 틀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뭐 또 이제 다른 방법은 또 이제 다른 방법만의 뭐 가설과 조건을 가지고 기술이 되겠죠. 네. 뭐 모르겠어요. 상상하기 나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양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크라이테리언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이것도 하여튼 뭐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제가 차원 축소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더하든 곱하든 뭐 선택은 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그거에 맞는 어떤 모델이나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우리의 최적화 조건을 찾아서 이제 방법을 유도를 해내면은 뭐가 됐든 간에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네. PCA는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네. 좀 답변이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PCA도 원래 시간이 된다면은 PCA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해서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을 설명을 했던 학기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제 PCA라는 방법이 또 갖는 단점이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PCA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표현되기 어려운 차원 축소들도 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새로운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이제 뭐 은진 학생 말한 것처럼 또 이제 뭐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방법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사실 뭐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잘 되는 궁극의 알고리즘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결국에는 뭐 연구라는 것도 연구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의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했을 때 그걸로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내 문제에 대해서 저거를 적용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어서 내가 그거를 뭐 이론적으로 해결을 하든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든 간에 어쨌든 안 되는 문제를 또 해결을 해서 또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내 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했지만 또 안 되는 게 나오는 거고 막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리덕션 내지는 프로젝션이 있고 리컨스트럭션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뭐 그래서 결국 뭐 3차원, 2차원부터 합시다. 2차원에 뭐 1000개의 데이터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는 2x2로 나오죠. 그래서 이 C라는 행렬에다가 SVD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정렬이 됐다는 가정하에 1차원으로 축소를 하려면 V1을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쪼개 본 다음에 요렇게 생겼을 텐데 요거를 선택을 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X라는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앞에다가 V1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얘는 1차원으로 축소가 되죠. 그쵸?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사실 이렇게 뭐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해가지고 총 1000개의 값들이 이렇게 컬럼 벡터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각각의 자리에다가 v1이라는 애를 다 내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너 프로덕트를 다 취해가지고 스칼라가 하나씩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의 결과로 차원이 1차원으로 축소가 되죠. 이해되세요? 2차원에 있는 값들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이었겠죠? 여기에 막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했다 쳐요. 이렇게 막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v1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v1이라는 축 하에 여기에 있던 이 1000개의 값들이 있잖아요. 값들이 여기 위에 이렇게 막 분포를 하게 되겠죠. 분포를 하게 되는데, 얘가 뭐 0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 이 값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다가 내적을 해봤더니 뭐 한 0.8v1이 됐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0.8이라는 위치에 얘가 찍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래 x1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었다면은 걔를 v1에다가 내적을 했을 때 나온 이 0.8이라는 값은 여기가 돼서, 그러니까 요 값이 0.8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원으로 축소시킨 값 자체는 0.8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애는 뭐 1.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v1이라는 축 위에, 이렇게 v1이라는 축 위에 이렇게 스칼라로 계산이 된 게 뭐냐면은 v1 방향으로 내적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v1 방향으로의 컴포넌트, 그 성분값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리덕션 내지는 뭐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의 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C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3x3으로 나오고, 얘에 대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하고 정렬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2차원으로 축소를 한다면은 우리가 뭘 곱하면 돼요? V1이랑 V2를 골라온 다음에 얘를 X에다가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V1이랑 V2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각각 스칼라가 되죠. 또 이제 두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 샘플을 V1이랑 V2에다가 각각 내적을 한 거, 또 V3를 각각 내적을 한 거, 이런 식으로 쭉 1000개가 들어있겠죠. 얘의 디멘션은 2x1000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3차원이었던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2차원으로 축소를 하려면은 앞에다가 요런 애를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럼 2차원으로 축소를 시킬 수 있죠. 아, 리컨스트럭션까지 할까 말까 싶은데 하면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나 좀 어렵다. 아, 리컨스트럭션 갈까 말까? 가지 말까?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고민이 된다. 리액션 좀 해주세요. 리컨스트럭션 가자 말자. 안 가면은 그냥 여기서 끝낼 거예요. 차마 대답할 수 없나요? 아무도 말이 없네. 끝내면 좋겠어요? 끝내면 다음 뭐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원래 맨 처음에는 프로젝션 말고 리컨스트럭션이란 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뺄게요. 요거 조금 여러분들의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은 빼고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로 리덕션은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리덕션을 하는 방법,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는 방법은 결국 뭐다? 요렇게 우리가 선택한 V의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요렇게, 사실 이거 다음 시간에 코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V라는 행렬을 요렇게 해서 X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차원 D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정렬이 되어서 나오니까 V라는 행렬을 첫 번째 컬럼부터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컬럼까지를 쭉 다 구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X에다가 구하면은 리덕션을 할 수 있어요. 네, 리덕션은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하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V를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내가 원하는 번째의 컬럼 벡터까지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원래의 데이터 앞에다가 곱해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해진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할 건데, 요렇게 우리가 실제로 랜덤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PCA를 통해서 얻어진 각 축의 방향이 실제로 요렇게 나타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여기 나와 있는 회색의 점들로부터, 그러니까 회색 점들이 사실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샘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하나 구해서 그 다음에 SVD를 수행을 하고 V 행렬에 벡터들을 뽑아내겠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행렬의 값들을 곱해서 이제 장축이나 단축들을 구해내겠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다시 그림에다가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색 점들이랑 여기 파란색 축, 주황색 축들이 딱 그 데이터들의 분포의 방향하고 일치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PCA를 제대로 구했다는 거를 볼 거고, 요거를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로는 제가 뭐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생체 신호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해왔고,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 데이터, 그 손글씨를 보고 숫자를 맞추는 데이터 셋인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압축을 하는 거죠. 디멘션을 줄인다는 게 사실은 결국엔 압축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더 적은 데이터로 원래랑 비슷한 정보를 다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요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요거까지 하는 걸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